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12월 들어서 우리나라도 아시아의 일본과 대만도 미국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일본 BOJ, 일본 은행이죠. 중앙은행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우에다 총재죠. 그가 시장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는데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시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일본 BOJ가 금리 인상했을 때 한번 충격을 줬던 시장의 모습이 있었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더디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엔화 약세를 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압박을 했었는데 결국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어제 국내장도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이 84,000불 밑으로 떨어졌죠. 그로 인해서 뭐 가상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시장 주식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전에 연준 의장을 지명할 거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지명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발표만 안 하고 누구라고 이제 내정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7.6%. 다음 주 9일 10일 날인데 이게 87.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금리는 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는 잘 믿음이 안 가고 있고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미셸 보어만이라든가 뭐 스티브 마리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 존 윌리엄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막 주장하고 있긴 한데 나머지 8명은 투표는 언급이 없어요. 투표에서 만약에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뭐 몇 대 몇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나 가능성은 이제 새로운 의장이 지명이 되면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그 제롬 파월이 이제 내년 5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로운 의장이 와도 내년 5월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 그만두고 아드리아나 쿨러가 있었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리게 되면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사임하기를 바라는 어떤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로 새로운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재와 호재가 이제 겹쳤다 뭐 이런 거죠. 일본 BOJ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눌렀지만 다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미국에서 띄우면서 일단 미국의 상승을 그러니까 하락을 좀 저지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사실 장 초반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보권에 있었고요. 나라 하락하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는 뭐 그런 모습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는 다우도 약간 약세 흐름을 보였네요. 약세 흐름을 보다가 마지막에 좀 밀려가지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렇지만 5일선과 20일선의 골드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5일선과 캔들과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과 캔들의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요 약보였으면 0.01%, 최고가가 그랬고요. 마이너스 1%까지 갖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을 주도했죠. 엔비디아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인가요? 거기에 2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 이슈가 또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보너스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 원재 시장이 크기 때문에 보너스라기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보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실적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 의미로 했는데 어쨌든 나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으로 흘렀습니다. 근데 어저께 시간회에서 국내 우리나라장이 열렸을 때 시간회에서는
거의 1% 넘게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0.9%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위험 회피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위험 회피가 바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650억 불 외환수합부를 연장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원래 올해 12월에 끝나죠. 이달에 끝납니다. 근데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650억 불이 진행이 돼도 환율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추가로 상승을 막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지난번에 환율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1487원까지인가 아마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고가가 월봉으로 보면 1487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더 못 가게 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일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1471원에 끝났어요. 어제 1469원에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1471원에 끝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율 방어를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비둬야 된다. 자꾸 방어하면 할수록 이게 반발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아무도 알 수 없죠. 환율이 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수출 기업이 환율을 환전할 때 혜택을 주겠다.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한지 달러를 파는 게 유리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제스처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건 또 의미 있게도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본 BOJ에서 일본 중앙회에서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그게 이제 밀려서, 특히 이웃 나라에서 돈을 빌려다 우리나라 이 금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기업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던 하루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저께 증권거래세 얘기가 나왔어요. 1월 1일부터 0.15%에서 0.2%로 올려서 적용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좀 흔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있고요. 또 뭐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죠. 코스닥 부양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어제 코스닥은 또 그래도 올랐어요. 근데 또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서학개미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올린다 했더니 그것도 정해진 바 없지만 뭐 상황에 따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시장을 흔드는 발언이 자꾸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가다 말다 하는,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나마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좀 방어를 해줬죠.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1선 위에서 움직였고요. 장중에 2%로 시작했다가 밀려서 마이너스 0.6%가 됐다가 강보합으로 끝나면서 일단 21선을 지키는 뭐 그런 걸 보였잖아요. 그리고 20선, 5위선, 그러니까 5위선과 21선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일단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놓고 끝난 게 삼성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1위 탈환했다고 하죠. 월 17만 장을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1위였는데 지금 그게 바뀌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 브로드컴 HBM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브로드컴이 얼마나 구글과 또 제미나이 3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면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오르죠. 근데 삼성전자가 또 시가총액 1위니까 이 기업이 계속 가거나 버티면 시장은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국내장이 외부 악재가 있지만 이런 어떤 주도주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큼은 시장에 의미가 있다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어저께 수급을통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팔고.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 어저께 팔았어요. 특히 어저께는 윗끌림 만기였잖아요. 그래서 시가에 상승하니까 윗끌림 만기를 하방으로 먹으려고 밀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날 2조를 파는데 어저께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는 약간 영국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영국계. 그래서 단기성 자금이 나가는 흐름이고,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라면 12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3거래일에서 많게는 5거래일 연속 스트레이트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장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